오늘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식 공격 축구를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승리를 챙겼는데, 오늘 맨유가 일단은 경기 준비 자체는 처음에 잘해온 경기였어요. 테나 감독이 오늘 토트넘의 전형적인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은 하고 나왔거든요. 왼쪽에 우도기, 오른쪽에 포로, 이 두 명의 풀백이 토트넘은 빌드업 할 때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선수를 많이 배치시켜 놓고 빌드업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이 패턴을 오늘 맨유가 막기 위해서 안토니와 가르나초 두 명의 측면 공격수가 포로와 우도기를 따라서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운트, 부페, 카세미루 이런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들면서 토트넘이 안쪽에서 제대로 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특히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수비수 한 명까지 높게 올라와 주면서 완벽하게 이 토트넘이 중앙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는 것을 막아내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실수가 토트넘이 초반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명확하죠.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맨유는 안토니가 우도기를 따라 들어오고요, 가르나초도 포로를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중앙 지역에 몰려 있는데, 중앙 지역에 맨유가 둘러싸면서 요 가운데 공간을 완전히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안토니가 우도기를 따라가고요, 가르나초가 포로를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운트도 올라와 주면서 포로 쪽을 압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요 가운데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여기서 포로가 볼을 잡는 순간 요 가운데 지역에서 압박을 당하죠. 그래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 당연히 결정적인 실점 위기가 나오니까 계속 위험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때 이때 가르나초가 포로를 따라서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여기서 토트넘이 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가르나초가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내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니까 당연히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거든요. 부페 침투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당연히 수비 라인에서 볼을 뺏기니까 결정적인 실점 위기가 나와요. 그런데 맨유가 이렇게 전방 압박에 대한 틀을 잘 잡아놨는데 문제는 뭐냐? 마무리가 안 된다. 맨유의 오늘 가장 문제점은 마무리가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 저런 공격 찬스들이 많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어쨌든 스코어가 안 나면서 계속 그냥 사실은 경기가 0대0으로 흘러갔었죠. 전반전에 기록을 보면요, 왼쪽이 토트넘이고 오른쪽이 맨유거든요. 토트넘이 전반전 점유율이 더 높아요. 57%, 맨유는 43%죠. 그런데 슈팅은 맨유가 14개, 토트넘이 7개죠. 왜 이러한 차이가 나오냐? 맨유가 오늘 전반전에는 그냥 토트넘에게 볼 소유권을 먼저 주고 볼을 뺏어낸 다음에 득점을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게 이제 마무리가 안 되니까 슈팅은 많이 나왔으나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었고, 특히나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 왼쪽 라인의 문제가 특히나 많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맨유가 볼을 뺏어냈을 때 요 안토니 쪽은 아무래도 스피드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직선적으로 스피드 싸움을 하기에는 우독이나 반더벤 이 선수들의 스피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맨유가 볼을 빼앗아냈을 때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토트넘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반대편의 가르나초에게 한 번의 전환 패스를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르나초가 볼을 받아서 포로와 1대1을 해라, 스피드가 빠른 가르나초를 활용하겠다,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문제는 가르나초, 그리고 여기서 공격에 가담하는 마운트, 요 선수들이 반대편의 넓은 공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못하죠. 오늘 경기 이 맨유에서의 최악의 선수가 저 왼쪽 라인에 있었던 가르나초나 마운트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유가 전반전에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나 마무리가 안 되면서 어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점점 더 기회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좋았던 건 뭐냐면 오늘 경기에서 공격을 할 때
손흥민의 활용법을 제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답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중앙 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 팀들도 안쪽으로 모여들죠.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요 안쪽에서 볼을 주고받다가 측면에 있는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 좌우 측면 공간을 활용해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특히나 손흥민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손흥민이 볼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할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공격을 시작하는 역할, 특히나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한쪽으로 수비가 쏠리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메이킹, 이런 것들은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답답한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공격을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요, 요 오른쪽 라인에서 시작할 때가 많아요. 클루셉스키 쪽.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 맨유의 수비가 클루셉스키 쪽에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죠. 클루셉스키, 포로, 사르, 요 오른쪽 공간에서 볼을 소유를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에메르송 로얄이 아니라 포로를 선발로 기용한 것도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조금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오른쪽에 에메르송이 아니라 포로를 기용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오른쪽 라인에서 볼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맨유가 수비가 쏠리니까 그 순간 클루셉스키가 반대편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중앙을 거쳐서 포로가 반대편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반대편 전환을 하던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들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무리한 돌파를 가져가지 않고요, 완비사카가 끌려 나올 때 끌려 나오는 순간 히샬리송 침투, 우도기 침투, 뭐 상황에 따라서는 파페사르의 침투, 이러한 침투 플레이를 가져가는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인상적이었던 건 여유롭게 패스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니까 패스를 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일단 오른쪽에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같이 쏠리면서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넓은 공간이 열려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클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요런 장면들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여기서 매우 여유로운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한눈에 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이 넘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는 쪽에서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요,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맨유의 수비가 끌려가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우도기에게 시선이 순간적으로 쏠려 있으니까 뒤에 침투에 들어오는 파페사르한테 예술적인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완벽한 파페사르의 득점 찬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나오니까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의 연계 플레이 혹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로메로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오른쪽 라인에서 역시나 토트넘이 볼을 잡고 있고요. 이때 맨유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죠. 그러면 그 순간 메디슨이 볼을 잡고요.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맨유의 수비가 쏠려 있을 때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완비사카가 끌려 나오니까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간 우도기에게 너무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또다시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경기는 명확하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 쪽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이제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득점 나오는 장면 보세요.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을 시작하죠. 파페사르가 여기서 패스를 넣어주고 오른쪽으로 뛰어들어가는 클루셉스키가 볼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는 순간 자연스럽게 돌파를 시도하면 맨유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죠.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도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고 있고 파페사르가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거, 오른쪽 라인에 있다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돌파를 해서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반대편에 일단 손흥민 선수가 매우 좋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때 동시에 파페사르도 침투에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약간은 우당탕탕했지만 오른쪽에서 넘어오는 크로스가 순간적으로 맨유의 수비 라인을 관통하면서 반대편에서 또 뛰어들어오는 파페사르에게 완전히 오픈 찬스가 났고 여기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득점 장면도 토트넘이 계획했었던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 라인으로 넘어오는 이러한 패스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두 번째 득점 장면은 더 명확한 게 어떤 거냐면 후반전에 히샬리송이 나가고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페리시치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 오늘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보다 원톱에서 좋았던 건 뭐냐면 연계 플레이를 매우 잘해줬어요.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와주면서 일단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볼을 받아주자마자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메디슨에게 원터치로 내주죠. 그러면 메디슨이 볼을 잡는 순간 맨유의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메디슨이 반대편에 넓게 움직여주고 있는 페리시치에게 한 번에 전환 패스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 패스가 아까 손흥민 선수처럼 페리시치가 볼을 잡았을 때 이 넓은 공간에서 1대1 찬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페리시치가 볼을 잡았을 때 연계 플레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페리시치가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순간적으로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벤 데이비스에게 페리시치의 아주 좋은 크로스 내지는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페리시치의 완벽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벤 데이비스가 여기서 슈팅을 가져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벤 데이비스가 사실 헛발질을 했지만 헛발질을 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잘못 걷어내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자책골이 됐죠. 근데 이 장면도 기본적으로 복기를 해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는, 그리고 왼쪽에서 손흥민이든 페리시치든 특히나 손흥민이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플레이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움직임을 살려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나왔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까지는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가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플레이들이 많았었는데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 보면 결국에 후반전에 나와서 히샬리송보다 최전방 원톱 자리에서 더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손흥민 선수의 원톱 자리 기용도 생각해볼 법하고, 그리고 페리시치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축구에서 매우 어울리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를 왼쪽에 두면서 페리시치가 잘하는 플레이를 하게 만들고 원톱에서 히샬리송보다 손흥민 선수가 더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배치하는 이러한 전술도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을 기점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맨유는 1라운드도 그랬고 2라운드도 그랬고 그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쉽게 나왔던 게 압박이 조금 더 후반전에 좋았어야 되는데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맨유는 일단 후반전에 기동력이 떨어지기 이전에 왼쪽 라인에서의 부진, 그리고 득점에 대한 그런 마무리 능력,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 초중반까지는 맨유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득점이 들어갔다면 오늘 경기 사실은 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 마무리에 대한 문제가 이번 시즌 맨유가 가지고 가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경기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승의 희생양이 맨유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